그리고 오늘은 인간 관계론이라 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잘못될 적에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고 살아가는데 어떤 장애가 오는가 하는 것을 지난 120년간의 정신분석 연구를 토대로 압축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분석 치료는 120년 전에 프로이트 옹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정을 배설시키는 방법에서 시작했다. 처음에 최면술을 통하여 하다가 감정 배설법을 했다는 것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로 하여금 반체면 상태에서 마음속에 있는 걸 무엇이든지 말해 보도록 함으로 해서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떠올라오게 그걸 의사 앞에 얘기를 함으로 해서 감정이 섞여 나와 가지고 병은 치료하는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발전하여서 결국은 단순히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유아 시절부터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젖을 빨던 아이가 어린 시절에 젖을 빨면서 어머니와의 관계 맺기를 하는데 이때 벌써 자신의 인격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이란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젖을 빨 때부터 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점점 나는 누구냐 하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서 점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되어 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물론 늘 되풀이되는 것처럼 그 이후에 사회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이런 요인들이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본인의 인격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그 후에 점점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노이로제나 정신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눈에 안 보이는 정신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초기에 있던 단지 감정 배설만 가지고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가 치료받는 이와 관계를 맺어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프리다 프롬 라이히만이니 이런 정신과 의사들이 결국은 이 치료는 무슨 약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나 수술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의사와 환자가 끊임없는 부단한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정신 속에 있는 고름을 나오도록 하고
정신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어야 치료가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1960년대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점점 인간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주고 병도 만들고 동시에 치료하는데도 의사 환자의 관계를 통하여 치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프로이드 때는 대개 환자는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고 의사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의자에 앉아. 그러나 점점 나중에는 1대1로 앉아서 했고 프리다 프롬 라이히만에 이르러서는 의사와 환자가 치료적 관계를 잘 조정함으로 해서 환자의 정신 속에 있는 괴로움이니 분노심이니 열등감 또 여러 가지가 나올 뿐 아니라 현실 생활에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관계 맺기라는 게 순전히 처세술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맺기라는 게 영어로는 relation. 관계 맺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단지 처세상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관계 맺기를 잘 못하는 사람은 관계 맺기를 어릴 때부터 관계 맺기를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나 남 앞에서 또 쑥스럽다 그런 말 있죠. 쑥스럽다 말.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자연히 자기의 마음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점점 닫게 되는데 결국은 오랫동안 닫게 되면 오는 것은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찾아오고 더 심하면은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닫기 때문에 자폐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폐증, 오티즘에 그래서 말하자면 자폐증이 되면 완전히 정신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 있을 뿐이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일하러는 물론 안 가고 또 노래도 잘 안 부르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 자기는 공상망상의 세계에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치료하기도 쉽지 않아 가지고 결국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방법으로는 못 고친다고 단언하게 되었고 그 후에 오늘날 우리는 치료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애로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면 또 마음의 문을 연 거는 좋은데 너무 또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기를 현실에 맞게 주장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를 갖다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남의 말은 안 듣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은 동료들 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따가 됩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동료들이 저 사람 또 왔구나 슬슬 피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왕따가 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누가 남나요? 남는 사람은 누구죠? 예? 자기 혼자 남아서 버드나무 밑에 있다가 그만 한강으로 가거나 갑자기 없어지는 이런 길을 또 이런 사람들이 상사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상사. 직장 상사하고는 우들은 앞에는 예의를 지켜야 되죠. 또 같은 말이라도 공손하게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삿대질을 하고 여기에 도장 찍을 거요 안 찍을 거요 따지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승진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되게 쫓겨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역사의 원시시대 때도 그렇지 않았나 이래 보고 오늘날 어떤 사회든 상사에게 대드는 사람 치고 살아남는 것을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노 대통령 시절에도 법무장관이 자꾸 바른 말을 하다가 지금 말하자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고 하는 말이 들리는데 어쨌든 그 상사에게 대어드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가 안 옵니다. 또 시집을 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순종하고 늘 시어머니 앞에 웃고 이래야 되죠. 그런데 여권 운동을 하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막대 들고 하다가 결국은 이혼하러 오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은 가족 구성원들이 편안하지를 못해요. 항상 긴장이 되고 가정은 시끄럽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집안은 망하고 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집안일이 잘 돼야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가화만사성이라고 있죠.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룩해진다. 그래서 기초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에서 너무 자기의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을 배려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가정은 분열되고 말고 그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어서 노이로제나 정신병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관계 맺기라는 것은 얼마나 현대 생활에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의학의 분류표에도 최근 분류표에는 DSM 4의 최근의 분류표에는 관계 맺기 장애증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병은 없었는데 DSM도 1부터 2, 3 이렇게 자꾸 변해 옵니다만은 60년대부터 처음에 50년대부터 DSM 1, 2, 3, 4 자꾸 바뀌어 와요. 최근에 바뀐 데는 관계 맺기 장애증이라는 게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신종병으로 취급하는 이런 현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